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이제 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벌써 우리 절반을 넘어, 2단원도 절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잘 배우고 있어서 너무 여러분들 보기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영상 듣는 습관 잃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6번째 시간에서는 관용 표현을 잘 모를 때 어떻게 하면 유추할 수 있는지 3가지 단계 기억하시나요? 네. 앞말과 뒷말을 무엇이 있었는지, 또 그 낱말이 평소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도, 글쓴이의 의도를 생각해서 유추하는 과정을 알아봤고요. 오늘은 관용 표현을 실제로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를 알아보고 또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관용 표현을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진짜 실제 생활로 점점점 가까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배워주세요. 여러분들의 건전한 국어 생활을 위하여 화이팅! 네, 오늘은 먼저 이 상황을 한번 알아볼까요? 친구들이 둘러앉아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할 수 없죠. 네, 맞아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도 안 쓰고 회의를 하는 것은 이제 옛날 얘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능할 거예요. 자, 어쨌든 친구들의 대화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규영이는 우리 반 친구들이 고운 말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아주 간단하게 말을 했고요. 고은이는 가는 말이 고와야 우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해야 남도 나에게 좋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반 친구들도 고운 말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혜선이는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우리 반 친구들이 고운 말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에게 나쁜 말을 했다가 자신도 나쁜 말을 들은 경험, 반대로 친구를 칭찬하고 자신도 칭찬을 들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우는 말이 곱습니다. 라고 했는데 서로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질문 한번 볼게요. 친구들은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나요? 네, 그렇죠. 여러분 다 짐작하시죠? 고운말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학급 안에서 고운말을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나누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규영이, 우은이, 혜선이가 한 말이 조금씩 달라요. 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대표적으로 누가 차이점이 있죠? 네, 규영이 좀 다르죠? 규영이와 혜선이가 다른 점은 예, 알고 계시죠? 바로 이겁니다. 예, 규영이는 관용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전혀 없이 그냥 평범하게 말한 거예요. 우리 반 친구들이 고운말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말했고, 고은이와 혜선이는 관용 표현을 썼어요. 근데 혹시 고은이와 혜선이가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눈치챘을 겁니다. 고은이는 관용 표현을 앞에 부분에 썼어요. 똑같은 관용 표현인데 고은이는 앞에다 쓰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를 앞에 쓰고 혜선이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습니다 라는 말을 뒤에 썼어요. 즉 관용 표현을 앞에 쓴 친구가 있고 관용 표현을 뒤에 쓴 친구가 있어요. 큰 차이는 없을지 몰라도 약간의 차이점은 존재합니다. 고은이처럼 시작할 때 관용 표현을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고은이처럼 앞에다 썼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를 앞에 썼어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의 관심을 끄는 거예요. 내 얘기를 사람들이 듣게 하려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처음에 좀 재미있게 말하고 효과적인 말을 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쟤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 라고 관심을 끄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혜선이처럼 말을 끝낼 때 관용 표현을 하면 또 어떤 효과가 있을까? 시작할 때는 관심을 끌고 끝날 때는 그렇죠.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제 할 말을 내가 다 했잖아요. 자, 이걸 다 정리하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야. 그러니까 한 번에 효과적으로 딱 전달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앞에 쓰는 게 좋으냐, 뒤에 쓰는 게 좋으냐, 이거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다, 나에게 관심을 끌게 하고 싶다 한다면 앞에다 쓰시고, 만약에 내 생각을 잘 말했으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강조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싶다면 뒤에다 넣는 거죠. 각자의 의도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관용 표현을 말할 때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인데요. 관용 표현을 활용할 때 내 생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꼭 내가 말하고자 하는 상황과 내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 즉 관용 표현의 내용이 좀 서로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뜬금없는 내용이 나오면 안 되겠죠. 내가 열심히 협동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안 되잖아요. 내가 말에 대해, 말의 중요성, 말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표현을 써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관용 표현을 먼저 말한 뒤에 그와 관련된 생각을 말하기도 하고요. 생각을 먼저 말한 뒤에 그와 어울리는 관용 표현을 뒤에 말하기도 한다고 그랬죠. 앞에 말하면 어떤 장점이 있다? 네, 관심을 끄는데 도움이 된다. 뒤에 말하면 어떤 장점이 있다? 네, 내 생각을 효과적으로 강조해서 전달할 때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의도에 따라서 앞에 말할 것인지 뒤에 말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상황에 어울리는 관용 표현 몇 가지를 좀 알아볼 텐데, 상황을 먼저 볼게요. 사회 수업 시간에 힘들게 준비한 모든 과제를 발표하는 상황이에요. 사회 시간에 내가 힘들게 준비를 했어요. 발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과제를 발표하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어울리는 관용 표현 뭐가 있을까요? 어렵게 했을 때. 공든탑이 무너지랴. 이런 게 있잖아요. 이때 내가 하고 싶은 말, 공든탑이 무너지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과제를 열심히 준비했으니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거 관용 표현 어디 썼어요? 앞에 썼죠. 앞에 썼으니까 관심을 끄는데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볼까요? 학급 회의에서 학예 발표의 종목을 함께 정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 학예 발표의 종목 뭐 정할까? 어떻게 할까? 우리 모둠끼리 뭘 발표할까? 이렇게 의논할 때 이때 쓸 수 있는 관용 표현 혹시 잘 모르신다고요? 그럼 이 상황을 포털 검색에 넣어보세요. 그리고 관용어 사전, 속담 사전에 넣어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머리를 맞댄다. 머리를 맞댄다. 진짜 대라는 뜻은 아니고요. 머리를 맞댈 만큼 가까이 의논을 해라. 가까이 앉아서 의논해라. 그런 뜻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엔 선생님이 뒤에다 말해봤어요. 우리 재능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을 머리를 맞대고 함께 정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뒤에다 말했죠? 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갈 수 있다? 효과적으로 강조해서 전달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상황입니다. 전교 학생회 회장단 선거에서 후보자로 연설하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쓸 수 있는 표현은 너무너무 많죠. 그 중에 선생님이 고른 표현은 발 벗고 나서다입니다. 발 벗고 나서다. 진짜 발을, 신발 벗고 양말 벗고 나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디 누군가가 어려울 때 친구들을 돕기 위해 아니면 앞장서서 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앞장서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우리 몇 가지 관용 표현을 살펴봤는데 여러분도 각자의 상황을 한번 놓으시고 생각해 보시고 뭐 엄마한테 휴대폰 사달라고 하는 거, 원격 수업 듣기 싫어가지고 막 하는 거,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하다가 일어나기 싫어서 막 미루다가 엄마한테 혼나는 장면들, 이런 상황에서 어울리는 관용 표현 뭐가 있는지, 그 관용 표현으로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마지막은 여러분들의 것으로 채우겠습니다. 이건 꼭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세요. 선생님 거 똑같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세요. 자, 그럼 오늘 교과서 마무리하면서 102쪽부터 104쪽까지 꼭 기록하시고
마지막 칸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등교 수업 시 교과서 검사하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용 표현을 사용할 때 좋은 점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앞에 쓸 때 좋은 점, 그리고 뒤에 쓸 때의 좋은 점 살펴봤고요. 또 몇 가지 관용 표현을 찾아보고 그걸 활용해서 말할 수 있는 방법도 배워봤어요. 자, 우리 배운 내용 꼭 102쪽부터 104쪽까지 기록 꼭 해주시기 바래요. 약속할 수 있죠? 모두 안녕.